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되도록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행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령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도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력해 조성한 두산 윈드파워센터가 제주시 오라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되도록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고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동서화합의 상징성에 전액 국비 사업이라 여야 모두 앞다퉈 추진을 약속했고 예타 면제를 담은 특별법은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돼가지만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구시장 공석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광주와 대구 모두 관련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퇴함으로 인하여 함께 추진하는 동력이 좀 잃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같은 호남권인 광주 전주도 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KTX 호남선과 전라선도 고속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구를 잇는 고속철 사업에 정치력을 집중할 시기는 아니라는 인식도 많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구 군공항 사례 등을 볼 때 이전 비용만 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재원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정 위기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소음 피해 막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 내 갈등까지 키울 수 있어 새 정부 들어 몇 차례 약속에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공항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고 사업의 효용성은 과대 포장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멈추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하나둘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시민운동인 1.5도 기후의병이 시작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가입자 수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기후의병은 지구온난화 위기에 맞서 시민과 함께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는 의미로 2021년 9월 시작한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기후의병 가입자는 2023년 3월 1,000명에서 2024년 1월 말 6,3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해 9월 10,000명을 달성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후의병은 만 14세 이상의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에 소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만나며 구정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가 이필영 구청장의 주도로 2025 주민소통 현장 통통을 진행합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소통회는 8월 21일 휘경 2동을 시작으로 총 14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이 구청장은 주민센터와 복지시설, 경로당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주민 불편 사항과 구정 의견을 청취하고 각 동의 생활 환경과 문화시설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형식보다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 구청장은 구정의 해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도시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힐링 체험, 동대문구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장안 이수변공원에 위치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추와 무 등 가을 작물 모종이 배부됐으며 주민 600여 명이 참여해서 직접 모종을 심으며 도시농업을 체험했습니다. 현장에는 전문가들이 배치돼 올바른 재배 방법도 함께 교육했습니다. 군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주민이 함께 만드는 녹색도시라며 프로그램 확대를 예고했으며 앞으로도 도심 속 생태교육과 주민 소통의 장으로 도시농업 공간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식품 제조업소와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하는 2025년 대구 우수식품 릴레이 특별판매전의 마지막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대구 우수식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역 대표 식품을 맛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열린 1, 2차 행사는 이마트 월배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비산점에서 각각 진행돼 참가 기업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높은 수준의 위생과 품질 관리로 대구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5개 기업이 참여해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열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기조에 발맞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30여 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해 현재까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유치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추진위는 지난해 6월 횡성군 번영회를 중심으로 관내 24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했으며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유치 촉구 활동과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은 정부의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 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 시행, 이전 지원 조례 제정과 부지 확보 등의 선제적 절차를 이행했으며 대상 기관을 방문하는 등 성과 도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횡성군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안흥 1지구 지적 제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흥 3리 세제경로당에서 현장 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 경계와 면적을 바로잡는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현장 민원실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고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마련돼 고령층이나 원거리 거주민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 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한편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들의 고충은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경찰서 평창지구대가 평창읍 하리 현장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석 평창경찰서장, 박춘희 평창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협력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평창지구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역 치안을 책임져 왔지만 노후화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 면적 757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의 현대식 청사를 새롭게 준공하며 주민 친화형 치안 거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감사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기석 경찰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창지구대는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이라며 신청사 준공에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제천 국제한방천연물 산업 엑스포와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행정지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엑스포 개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양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홍보 관광 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관람객 유치와 홍보 강화를 위한 추가 사업비 지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도는 안전, 소방, 환경, 위생, 교통, 자원봉사 등 행정 지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조직위와 협력해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1,000만 원 상당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유정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도민과 국내외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도내 주력 산업인 융합 바이오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 촉진을 위한 AI 사전검증 실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스마트 제조 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AI 기반 공정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은 데이터 컨설팅, 데이터 수집 환경 구축, AI POC 실증, 제조 특화 AX 검증, 사후 관리 등 전과정 맞춤형 밀착 지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충북도는 이외에도 AI,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령시가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패 사례와 예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부패 방지 및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다뤘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패 위험 요소에 대한 예방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직원이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되새기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령시가 행복민원실 내에 열린 놀이방에서 민토피아 위아더월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성주사지의 역사와 한민족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리고 10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담아 성주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작품은 대형 민화로 호랑이와 다양한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춘하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전시회는 방문하는 시민들이 성주사지의 역사와 현대예술을 함께 즐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2025 경상북도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임종식 도교육감, 도의원,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지역기관장을 비롯해 도내 여성 지도자, 다문화 여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념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주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퓨전 국악밴드 그라나다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제 강연, 양성평등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홍보 영상 상영, 양성평등 퍼포먼스, 경상북도 여성상과 양성평등 진흥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설립자 이홍하 씨의 교비 횡령 이후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돼온 홍복학원이 재정 기여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재정 능력과 올바른 교육관을 갖춘 재정 기여자를 선정해 향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학교법인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는 계획입니다. 대광여고와 서진여고가 속한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 처분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학교 통학로 일부가 포함된 부지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했지만 교육청 개입 전까지 4개월가량 손을 쓰지 못한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업체는 토지 반환 소송에서 통학로와 홍복학원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임시이사 체제에선 이를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 체제 10년 만에 홍복학원 임시이사회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공모를 통해 외부 재정 기여자를 선정하고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공모 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청으로 보내면 다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또 검토해서 아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올려서 거기에서 또 심의를 받고 이제 통보가 되면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다만 재정 기여자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홍복학원의 부채 등 재정 상황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재정 여력뿐 아니라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육 철학, 어떤 공공성을 좀 기반으로 학교를 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예전과 같은 학사 비리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홍복학원 측은 최대한 올해 안에 교육부 사분위 심사를 통과한 뒤 내년에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해 법인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무화과 농업이 전남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물러지는 탓에 유통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새벽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푸른 잎이 가득한 과수원. 가까이 보니 가지마다 자주빛을 띤 열매가 열렸습니다. 쪼개면 빨간 속이 드러나는 무화과입니다. 아열대성 과수인 무화과는 전남에서 전국 무화과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햇빛이 일조량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에도 예년 대비 좀 덜 내리는 상황이라 이 무화과가 쉬는 타임이 없이 아래에서부터 잘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전남 무화과 농업은 급성장 중입니다. 지난 2020년 1,300여 농과 6,500톤 생산해서 지난해에는 1,800여 농과 9,900톤으로 늘었고 올해는 생산량이 11,500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액도 2021년 3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500억 원, 올해는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아열대성 과수인 무화과 생육에는 긍정적입니다. 올해부터는 오후 1시까지 주문을 하면 새벽 배송을 통해 수도권 등 전국 소비자들이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에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신선한 무화과를 맛있게 공급할 수가 없었는데 새벽 배송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받을 수 있어서 인류가 처음으로 키운 과일로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에 이름 붙여진 무화과.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해 조성한 두산 윈드파워센터가 제주시 오라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시 오라동의 지상 2층, 연면적 150평 규모의 WPC를 구성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범식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WPC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운영 유지 보수 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풍력 발전기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한편 2005년부터 풍력 사업을 시작한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까지 347.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국내에 공급했고 제주 탐라, 전북 서남해, 제주 한림 프로젝트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공급하며 국내 해상풍력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에서 국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광복 80주년, 영동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130년을 맞아 열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악 엑스포가 9월 12일 개막하는데요. 거리 퍼레이드, 불꽃쇼, 판소리 공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된 영동 국악 엑스포를 소개해드립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주하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을 잇는 특별한 화음. 충북 영동이 한국의 소리를 세계와 연결합니다.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 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난개 박연의 고장 영동에서 국악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이 열립니다. 11개의 다양한 주제 전시관부터 9개의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 15개의 오감만족 체험 프로그램 등 총 8개 테마로 구성된 70개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국악의 즐거움. 한국 전통음악과 함께 세계의 전통음악까지 한 곳에서 만나보세요.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금, 아름다운 전통의 소리 국악이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음악 국악, 이제는 세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국내 대표 국악 행사, 난개 국악축제 총 54회 개최, 국악 체험촌, 난개 국악 박물관 등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전시 공간 운영. 대한민국 최초의 군립국악단 영동 난개국악단 운영. 영동은 우리 전통음악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전통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악의 고장.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을 품은 한천팔경과 양산팔경이 맞아주는 곳. 국악과 풍류의 고장. 이곳은 영동입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희망의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모두를 위한 치유의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악축제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난개 박연 선생의 음악 정신과 일제강점기 민족의 소리를 지켜낸 울림, 그리고 반세기를 이어온 난개 국악제가 세계로 울려 퍼집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는 10월 11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비롯해 28개국 33개 해외 공연단과 국내 17개 공연단이 함께하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안동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탈과 탈춤의 향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에 다양한 얼굴들. 얼굴마다 담긴 이야기. 우리는 춤으로 말한다. (2025)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데요. 탈춤 공연과 도심 속 거리 퍼레이드,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등이 진행되며 나라별로 탈과 탈춤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전국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을 사칭한 허위 전화 주문, 이른바 노쇼 사기가 7개월 동안 4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1%도 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바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